제6장 위지력의 재구성. 무한한 집중력이라는 신화를 넘어서 당신은 위지력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왔을 것이다. 위지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위지력이 강한 사람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난다. 위지력이 강한 사람은 미루지 않고 계획을 실행한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자책해 왔을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위지력이 약한가? 나는 왜 항상 계획을 실패하는가? 나는 왜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가? 팀 페리스는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답한다. 당신의 위지력은 약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단지 잘못된 방식으로 위지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위지력은 근육과 같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강해지지만 무리하게 사용하면 고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지력은 환경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강한 위지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유혹에 노출되면 결국 무너진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이론과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론을 만난다. 이 두 이론은 위지력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인간 행동 변화의 진정한 메커니즘을 밝혀낸다. 습관의 루프. 찰스 두히그가 발견한 행동 변화의 황금률. 찰스 두히그는 습관의 힘에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습관의 메커니즘을 신호 루틴 보상의 3단계 고리로 설명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습관이란 어떤 시점에서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얼마 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거의 매일 반복하는 선택이다.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다. 두히그의 핵심 통찰은 이것이다. 습관은 운명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역성을 띠고 있다. 문제는 우리 뇌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습관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주이기도 하다. 그가 제시하는 습관 변화의 황금률은 다음과 같다. 습관을 바꾸려면 신호 루틴 보상이라는 습관의 3단계 고리에서 신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동일한 보상을 제공하되 오직 반복 행동만 바꾸어야 한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물한다. 당신은 나쁜 습관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단지 그 습관의 루틴만 바꾸면 된다. 신호와 보상은 그대로 두고 그 사이의 행동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두히그는 이 원칙을 증명하는 수많은 사례를 제시한다. 알코올 중독자 익명회 AA는 중독자들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싶다는 신호를 받았을 때 술이라는 루틴 대신 모임에 참석하거나 후원자에게 전화하는 새로운 루틴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루틴을 통해 사회적 연결감이라는 동일한 보상을 얻도록 한다. 스타벅스는 말썽꾸러기 직원을 1년 만에 최우수 사원으로 만들었다. 그 비밀은 위지력 훈련에 있었다. 스타벅스는 직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객에게 화를 내는 기존의 루틴 대신 라테 법칙이라는 새로운 루틴을 훈련시켰다.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신호를 받았을 때 심호흡을 하고 공감을 표현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루틴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한 것이다. 마이클 펠프스는 올림픽 영웅이 되기 위해 자신의 습관 루프를 의도적으로 설계했다. 그는 경기 당일 아침부터 취침 시간까지 모든 루틴을 정해두었고 그 루틴이 자동화될 때까지 무수히 반복했다. 그 결과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두히그는 또한 핵심 습관의 개념을 제시한다. 핵심 습관은 작은 변화가 다른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자극하는 습관이다. 알코아의 CEO 폴 오닐은 부상 예방이라는 핵심 습관에 집중했다. 신호는 노동자의 부상이었다. 루틴은 책임자가 24시간 이내에 오닐에게 보고하고 산재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보상은 승진이었다. 이 핵심 습관은 놀라운 연쇄 효과를 가져왔다.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고 비용 절감,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재해율 감소, 원료 손실 감소 등 회사 전체가 폭풍 성장하게 되었다.
가족 모두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을 지닌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적이 좋으며 감정 조절도 잘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이것도 핵심 습관의 힘이다. 팀 페리스는 이 두이그의 통찰을 자신의 딜 프레임워크에 정확히 통합한다. 그가 제거 단계에서 강조하는 80% 업무의 제거는 사실은 나쁜 업무 습관의 루틴을 제거하고 좋은 업무 습관의 루틴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이메일부터 확인하는 것은 습관이다. 신호는 출근 또는 컴퓨터 부팅이다. 루틴은 이메일을 열어 읽고 답장하는 것이다. 보상은 모든 일이 통제되고 있다는 안도감이다. 이 습관을 바꾸려면 신호와 보상을 유지한 채 루틴만 바꾸어야 한다. 출근 후 첫 1시간은 이메일을 차단하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라.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진전되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을 새로운 보상으로 삼으라. 1%의 복리. 제임스 클리어가 증명한 원자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는 고교 시절 촉망받는 야구선수였으나 훈련 중 동료의 야구 배트에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당하는 큰 사고를 겪었다. 얼굴뼈가 30조각이 났고 왼쪽 눈이 튀어나와 실명 위기까지 왔으며 심정지가 3번이나 일어났다. 걸을 수조차 없었던 그는 절망에 빠지는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찾아 반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매일 걷기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한 걸음도 힘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6개월 후 그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6년 후 그는 대학 최고 남자 선수가 되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1%의 법칙을 제시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대한 전환점을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그런 극적인 사건이 아니다. 매일 1%씩의 개선이 복리로 축적되어 1년 후에는 37배의 성장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지는 습관도 1년 후에는 거의 제로로 수렴한다. 클리어는 이 작은 습관 단위를 원자 습관, 아토믹 헤비츠이라고 부른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원자 습관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작은 단위의 행동이다. 그것은 단독으로는 거의 의미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 효과를 통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다. 클리어의 핵심 통찰은 이것이다. 습관은 결국 나라는 정체성을 쌓는 일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결과를 바꾸는 것이다. 나는 매일 5km를 달린다. 둘째는 과정을 바꾸는 것이다. 나는 매주 월수금 운동한다. 그러나 가장 깊은 차원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 나는 운동선수다. 당신이 진정으로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집중하라. 행동은 정체성의 증거일 뿐이다. 팀 페리스는 이 클리어의 통찰을 자신의 철학과 완벽히 결합한다. 그가 뉴리치라고 부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단순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정체성의 근본적 전환이다. 팀 페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주 80시간 일하는 워커홀릭에서 주 4시간 일하는 뉴리치로 변화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회사에 충성하는 직장인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디자이너이다. 몰입의 조건, 칙센트미아이와 칼 뉴포트가 발견한 집중력의 신경과학.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하이 칙센트미아이의 몰입 이론과 칼 뉴포트의 딥워크 이론을 만난다. 이 두 이론은 의지력과 집중력이 단순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과업과 기술의 정교한 균형 문제임을 밝혀낸다. 칙센트미아이는 13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일을 경험한 후 심리학을 공부하여 몰입, 플로우 개념을 창시한 독특한 학자이다. 그는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순간은
어떤 도전이 자신의 역량보다 지나치게 쉽지도 지나치게 어렵지도 않은 순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몰입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버겁지도 않은 과제를 극복하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온통 쏟아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행동력과 기회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바람직한 경험을 하게 된다. 칙센트미아이는 몰입 상태의 8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다. 둘째, 도전해야 할 과제와 능력이 균형을 이룬다. 셋째,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 넷째, 과제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다섯째, 일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여섯째, 경험 자체가 자기 목적이 된다. 일곱째, 자의식이 사라진다. 여덟째, 시간의 관념이 왜곡된다. 당신이 영화를 보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간 경험이 있는가? 당신이 겪었던 그 순간이 바로 플로우 상태이다. 칼 뉴포트는 MIT에서 인공지능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조지타운 대학에 재직 중인 컴퓨터공학자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단 한 가지 스킬을 딥워크를 해내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뉴포트는 이렇게 말한다. 딥워크란 자신이 진정 원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것에 완전히 몰두하는 능력이다. 단순히 계획을 짜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 외에도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딥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의지를 다지는 정도를 넘어서 온전하게 집중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환경과 습관을 개발하고 익히는 것이 핵심이다. 뉴포트는 신경과학, 심리학, 철학적 관점에서 딥워크의 가치를 설명한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로 형성된다. 당신이 매일 몇 시간씩 SNS를 스크롤한다면 당신의 뇌는 산만함에 최적화된다. 당신이 매일 몇 시간씩 딥워크를 한다면 당신의 뇌는 집중력에 최적화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몰입의 즐거움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만족감 중 하나이다. 칙센트미아이의 연구는 사람들이 일할 때보다 여가 시간에 오히려 더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충격적 사실을 밝혀냈다. 그 이유는 일은 몰입의 조건, 명확한 목표, 즉각적 피드백, 적정 난이도를 갖추고 있지만 여가 활동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철학적 관점에서 일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깊이 있는 집중이다. 우리는 자신이 온전히 집중했던 순간들을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기억으로 간직한다. 팀 페리스는 이 뉴포트의 딥워크 개념을 자신의 제거 및 자동화 전략과 연결시킨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딥워크를 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시간을 잡아먹는 얕은 일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를 자동화와 아웃소싱으로 분리해내야 한다. 딥워크는 위지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환경 디자인의 문제이다. 위지력 재구성의 실제, 환경 디자인과 핵심 습관의 통합 전략. 팀 페리스, 찰스 두이그, 제임스 클리어, 칼 뉴포트, 미하이 칙센트미아이의 이론은 하나의 명확한 결론으로 수렴된다. 위지력은 신화다. 진짜 해결책은 환경 디자인과 습관 설계에 있다. 이 통합 이론에 기반한 인지 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습관 루프를 진단하라. 당신이 바꾸고 싶은 나쁜 습관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하라. 이 습관을 촉발하는 신호는 무엇인가? 시간, 장소, 감정 상태, 앞선 행동, 특정 인물 등이 신호가 될 수 있다. 이 습관의 루틴은 무엇인가? 당신이 실제로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 습관이 제공하는 보상은 무엇인가? 당신은 이 습관을 통해 어떤 만족감을 얻는가? 물질적 보상일 수도 있고 정서적 안정, 사회적 연결감, 스트레스 해소 등일 수도 있다. 둘째, 습관 변화에 황금률을 적용하라. 동일한 신호와 동일한 보상을 유지하라. 그리고 오직 루틴만 바꾸어라. 당신이 매일 오후 3시 30분에 쿠키를 사 먹는 습관이 있다면 신호는 오후 3시 30분이라는 시간이다.
루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 카페로 가서 쿠키를 사 먹는 행동이다. 보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 음식 자체가 아니라 동료들과의 수다를 통해 얻는 사회적 연결감일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신호와 동일한 보상을 유지하면서 루틴만 바꾸면 된다. 쿠키 대신 동료와 함께 3분간 산책을 하는 것이다. 셋째, 원자 습관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목표를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작게 나누어라. 운동한다는 목표는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는 원자 습관으로 시작하라. 책을 쓴다는 목표는 매일 30분씩 앉아있다는 원자 습관으로 시작하라. 외국어를 배운다는 목표는 매일 단어 3개를 외운다는 원자 습관으로 시작하라. 클리어는 이렇게 강조한다. 습관은 결국 나라는 정체성을 쌓는 일이다. 당신이 매일 1%씩 성장할 때 당신은 단지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 넷째, 환경을 디자인하라. 위지력에 의존하지 말라. 환경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라. 당신이 피하고 싶은 행동은 더 어렵게 만들라. TV 리모컨에서 배터리를 빼두라. SNS 앱을 휴대폰에서 삭제하라. 당신이 실천하고 싶은 행동은 더 쉽게 만들라. 운동복을 잠자리 옆에 두라. 책을 화장실에 두라. 다섯째, 핵심 습관을 찾아 집중하라. 하나의 핵심 습관이 다른 모든 습관을 바꾼다. 알코아의 안전 습관, 가족 식사 시간, 침대 정리, 규칙적인 운동. 이 모든 것은 작은 변화가 거대한 연쇄 효과를 만들어낸 핵심 습관이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집중하라. 여섯째, 딥워크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라. 뉴포트는 딥워크를 위한 4가지 철학을 제시한다. 첫째, 수도사 철학이다. 완전한 고립과 단절을 통해 장기간 집중하는 방식이다. 소수의 극소수만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둘째, 이중 운용 철학이다. 하루 중 명확히 구분된 2가지 모드, 즉 딥워크 모드와 얕은 일 모드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셋째, 리듬 철학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딥워크를 수행하는 습관을 만드는 방식이다. 뉴포트는 이 방식을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추천한다. 넷째, 신문기자 철학이다. 짧은 시간이라도 틈틈이 딥워크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딥워크 철학을 선택하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라. 일곱째, 몰입의 조건을 설계하라. 칙센트미아이의 8가지 조건을 당신의 업무에 적용하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당신의 역량보다 조금 더 높은 도전을 선택하라. 방해물을 제거하고 집중하라.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라. 경험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라. 팀 페리스는 이 모든 이론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미숙아로 태어나 생존 가능성 10%라는 진단을 받고도 살아남았다. SAT 점수가 평균보다 40%나 낮았는데도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고도 해고당하는 비운을 맛보았지만 창업한 회사가 한 달에 4만 달러라는 수입을 안겨주었다가 다시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80대 20 법칙과 파킨슨 법칙에 따라 중요한 일 외에 많은 일들을 아웃소싱하고 살고 싶은 곳에서 원격 근무를 시행했다. 그리하여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면서도 한 달에 4만 달러를 버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다른 위지력이나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그것은 습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환경을 디자인하고 몰입의 조건을 설계한 전략적 접근법이다. 찰스 드위그는 말한다. 습관은 운명이 아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말한다. 매일 1%씩 성장하라. 1년 후 당신은 37배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칼 뉴포트는 말한다. 오래 일하지 말고 깊이 일하라.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말한다. 인간은 어떤 행동에 몰입하는 순간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 팀 페리스는 말한다. 당신의 의지력은 약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단지 잘못된 방식으로 위지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위지력에 대한 신념을 버려라. 당신은 위지력이 부족해서 계획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잘못 설계된 환경과 잘못 형성된 습관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과 습관은 바꿀 수 있다. 당신이 바꾸고 싶은 첫 번째 습관은 무엇인가? 그 습관의 신호는 무엇이며 보상은 무엇인가?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원자 습관은 무엇인가? 당신의 환경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당신의 핵심 습관은 무엇인가?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딥워크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의지력이라는 신화에서 깨어나 습관 디자이너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